주택을 제가 찾아간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정말 필요한 건 보험인데 그 보험료마저도 못 내서 실효가 돼서 또 보장을 못 받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내용들을 제가 확인하고는 보험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제대로 알려야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희는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현재도 행복하고요.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행복해야 되는 부분에 이 자리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함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부분이고 얼마나 미래적으로 쓰임이 많은데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양력은 그렇고요. 제가 보험 관련해서 있는 자격증은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이게 투자 상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돈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고 굴려야 되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소중한 이 시간을 제대로 된 금융 쪽의 정보들을 가지고 고객님한테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신입들을 교육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냥 제 감각적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려면 그쵸, 마음으로만 행복하면 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는 항상 물질적인 따르는 것 같아요. 그 물질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계학관리부서에서 고객님을 만났을 때 정말 대기업에 계신 분을 만나게 됐거든요. 거기 사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딘가에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슈가 되면 방송을 타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근데 기계학관리부서에서 온 저는 누군가의 정보를 들었을 때 그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서약서에도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은 이제 저를 믿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돈이 다는 아니구나. 근데 그거를 자그만 돈이라고 하더라도 얼마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데 여기에 노후, 희망, 자금 여러분들 다 다르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28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금 그 정도 생활비가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평균치가 2022년도에 평균치인데요. 희한하게 근데 거기서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1, 2가 미래자금 중에 그 희망자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놀러가고 보시면 취미와 여행, 활동, 관광 이런 거에 거의 55%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떠냐면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희망, 근로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보면 55세부터 우리가 79세 평균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그 설문지에 보면 73세까지 일을 하고 싶대요. 근데 그게 여행과 취미생활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생활비 보탬을 위한 저희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한국의 금융 플랜이라든지 재정 플래너들을 보면 그런 지식들이라든지 우리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미래 자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식처럼 외운 것들 그쵸. 그런 거 외에는 빨리 접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 자금을 위해서 뭔가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거의 아이들 다 키워놓고 55세 은퇴가 지나오는 한 50대 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마력 같은 복리와 비과세에 대한 혜택들을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조금 특이하죠.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특이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20대 때부터 미래가 되게 밝았으면 좋겠다. 이쪽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보험 쪽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22살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나는 은퇴를 하면 그때 당시 20대 때 300이라고 하는 돈이 따박따박 내 통장에 꽂혔으면 좋겠다. 공무원처럼. 그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하지 않고 저는 실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2만 원으로. 급여가 2만 원 오르면 2만 원 노후자금. 3만 원 오르면 3만 원 노후자금. 그게 55세부터 얼마큼 나오는지 아세요? 그때 3만 원씩 저축했었던 게 제가 55세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38만 원씩, 48만 원씩 이렇게 나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기간으로 복리로 운영이 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금리가 7% 10%대에 내가 만났던 금융 플랜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항상 지금 현재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은 미래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분산 투자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에 이제 저보다 조금 윗세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아팠을 때 병원 갔을 때 나한테 병원비 일부 주는 보험. 그 다음에 손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화재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죠. 손해사와 생명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달라요. 다른데 요즘에 이제 인보험으로 인해서는 보장 내용은 거의 비슷해졌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부분은 생명, 출산과 명이 닿을 때까지에 대한 자금이나 그 안에 의료비 이런 것까지 보장을 해주는 게 생명사의 처음의 역할이었고요. 손해사는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그래서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가 변호사비를 써야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보장을 해줘야 되거나 이런 내용들로 조금 내용들이 다른데 요즘에는 워낙 혼합형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 룰이 정확하게 긋기가 어려운 세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안에서도요 충분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이런 세태를 갖고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상품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세금 분리표를 보면 1, 2에서부터 시작해서 7위 가운데요 1, 2위가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건 소득세죠. 내가 소득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모든 국가가 소득세 외에 은행에다 저축을 하든 금융 쪽에 투자가 돼서 투자의 수익이 나면 그 안에 이자 소득세라고 하는 걸 또 별도로 떼고요. 그게 또 종합과세에 또 합산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중복적으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생각하는 거는 제일 많이 내는 세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 건보료, 건강보험료. 그거 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거는 필수적으로 내가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 공과금처럼. 그런데 그 안에는요 어떤 마력이 있냐면요 내가 건보료의 혜택을 정말 전 세계 중에 한국이 가장 요즘적인 건보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 거잖아요. 우리 내기 바쁘죠. 내기 바쁜데 여러분들이 딱 은퇴를 하는 순간 어떤 부분이 더 찾아오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건보료에 다 합산됩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은 나의 과세, 보통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받고 있는 개인적인 연금 말고요. 개인적인 말고 국민연금, 우리가 뭐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세제 혜택을 받았었던 연금마저도 그렇습니다. 연금이 두 개가 있는데 비과세 연금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형 연금이 따로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거 두 가지 상품 중에. 근데 소득공제형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의 정책에 기준해서 세금 혜택을 받았으면 그것들은 나중에 연금, 과세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과 건보료에 플러스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뭔가를 결정을 할 때는 이게 비과세 상품인지 아닌지, 나중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상품인지 아닌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실손입니다. 실손은 옛날에는 국가 정책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세대 실손, 그다음 표준화 실손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가 정책하고 맞물려서 내가 냈던 보험료 대비해서 혜택과 또 국가 정책에 맞물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자금들이 조금 바뀌는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산 중에, 나의 자산 중에 이 금융 소득 중에 이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번째로 가장 비싼 금융 상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집보다 이거는 거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어떤 거는 40년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산으로 투입되는 상품이 있고 다 소멸되는 순수 보장형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일찍 뭔가를 제대로 준비를 하면 그 기간 10년, 20년을 납입을 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은 우리가 옛날에는 뭐 65세, 70세, 80세, 100세 요즘에 종신토록에 대한 보장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종신이 사망의 종신이 아닙니다. 보장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따지면 거의 40년, 50년, 60년 동안 묻어놔야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세금 혜택들은 어떤지, 내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엄격해지고 여러분들한테 득보다는 실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험으로 돈을 벌었대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뭐 요즘에 암테크 이런 끔찍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암테크 끔찍하지 않나요? 암진단을 받아서 코드가 저희 보험회사 쪽에 왔을 때 1억이 지급이 되고 15억이 지급이 되고 한 회사의 전체적인 암보험에 대한 부분은 다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는데 만 원 내고 15억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의뢰를 받아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딱 사회보험료 내시고 암진단을 받으셨는데 암진단이 얼마가 나왔냐면 정액으로 6천 이상이 나가고 치료비에 대한 부분과 하면 1억이 나갑니다. 단시간 내에. 그 다음에 보험료는 다 면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안 만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아픈 부분이니까. 그래서 항상 보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입할 때는 지금은 나이가 조금 애매한 나이실 때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녀분들 있으시죠? 자녀분들한테는 꼭 어떤 거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사는 저희 세대는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자녀분들 세대는 더 경쟁사회고요. 그 다음 세금에 대한 부분은 소득세든 어쨌든 뭐 이자 소득세든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대를 살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장은 무조건 길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65세 보장 괜찮았었어요. 그쵸? 그런데 시대가 변하니까 70세까지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 80세까지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 100세 시대가 나오고 있다. 그럼 계속 변경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생기죠. 그래서 무조건, 그리고 저도 지금 상담을 해보지만 종신이 왜 필요해? 사망이 종신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보장이 종신인 것들이 있습니다. 수술비가 종신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진단비가 종신토록 보장이 되는 게 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상품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접할 때는 아우 100세까지면 됐지, 80세까지면 됐지, 이런 나만의 생각 때문에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생깁니다. 지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보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장은, 그리고 보험료가 길다 그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다 그래서 보험료가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위험률은 20년 납, 30년 납에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률과 위험률은. 그래서 1년마다 갱신, 10년마다 갱신이 아니면 20년 납하고 보장 100세까지, 아니면 30년 납하고 보장 100세까지, 아니 종신토록. 금액은 납입보험료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길게 보장을 받으시는 내용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으로 돈을, 제가 아까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를 나의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보호, 자산을 보호하고 내 금융상품을 보호, 가족을 보호하고. 쓰려면 기간이 짧은 것들은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았거나 어떻게 아파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험이 거절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내가 사고가 나서 뭔가 지급을 받은 예가들이 있으면 거절이거나 아니면 할증보험료가 적용이 돼서 다른 데 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내거나, 할증이 안 되는 회사들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할증이 되더라도 그쪽에서 인수되는 회사를 찾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장 소비가 아니고요. 내 보험료가 소비가 아니고 그냥 지키는 부분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보장에 대한 납입은, 저는 만약에 자녀분들한테 뭔가를 권해주실 때는, 우리도 지금까지 보험료 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0대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면 거의 3, 40년을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안에 납입은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상속하고 증여할 돈은 없지만 이렇게 좋은 주식들은 이렇게 상속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이 비과세 요건들이 조금 다른데, 10년 동안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조금 지금 현재 2013년도 이후에 조금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3년 비과세, 5년 비과세, 7년 비과세, 10년 비과세로 이제는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2013년도 이후에 바뀐 것들은 자녀분들 피보험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조금 아시면, 계약자는 보험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을 내는 사람이에요.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고요. 밑에 보면 피보험자, 그 앞에 주라는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주 계약자, 그게 주인이에요. 피보험자가 주인입니다. 계약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피보험자라고 하는 주, 피보험자가 주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고, 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거는 계약자가 변경의 요건들을 맞춰서 넘겨줘야 되겠지만, 근데 2014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계약자를 변경하는 순간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요건들이 생겼어요. 이런 제도들이 왜 생겼냐면, 상속 증여되는 부분들을 보험회사에서 내가 몇 조를 내고, 상속 증여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에다가 그냥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예를 냈어요. 근데 2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녀한테 줄 때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낸 거에 보험료, 그냥 수술비, 병원비가 얼마큼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하다 보니까 보험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중산층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험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자금이 많으시는 분들은 그걸로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받는 내용으로만 쓰이더라도 이게 정말 재테크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 요건들을 다 맞춰서 세금이 없는 자산으로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작업들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보험회사에 150만 원 초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한도가 없었거든요.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무조건 저축을 하면 다 비과세였는데 지금은 요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보험도 세금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보다 개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전천사를 조금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비과세 요건들 3년, 5년, 7년 여기는 이제 외환위기 때 조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7년에서 다시 5년으로 축소를 한 내용이 있고요. 7년, 10년,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목돈을 일시금으로 넣는데 그 안에 일시금 같은 경우에는 삭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 돈을 불리는 작업들이 굉장히 용이한 상품이었어요. 여기다 아무리 목돈을 아무리 큰 금액을 넣더라도 세금이 전혀 없었었어요. 10년만 유지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인출을 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인출도 하고 거기에 내가 자금이 생기면 추가 납입도 하고 내 주머니를 그대로 놔두고 인출금이 계속 자유롭게끔 썼었던 부분이 목돈이 아무리 넣어도 근데 2013년도에 목돈 2억으로 한도를 정해버렸고요.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는 1억으로 축소했고 월납에 대한 기준도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보험을 지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 부분이 실손보험뿐만 아니고 지금 정책 내용들에서 뭐 사망보장은 필요 없으니까 생활비로 지급해라 이런 뉴스 보셨죠? 신문 자료에서도 많이 보셨고 이 제도는 원래 있었던 제도입니다. 다들 획기적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 제도는 원래부터 보험회사가 갖고 있었던 제도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제 본인들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연금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처음 제도보다 축소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에 사망보장금을 생활비로 받는 것보다 그냥 인출할 수 있으면 인출해서 유니버셜 기능을 갖고 있으면 인출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사망보장금으로 생활비로 전환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쓰시는 기능이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나 이런 이슈적인 부분에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험도 막 이렇게 변경하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현혹이 되면 자꾸 변경이 돼버리는데 틀을 갖고 있으면 변경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치료 방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다 보니까 너는 양성제 치료가 없다, 면역 강화 치료가 없다 이런 치료 방법들에 대한 치료기의 특약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치료에 대한 부분은 내 진단비에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특약 내용이 좀 비싸요. 새로운 신치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슈되는 내용들에 나의 상품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제도에 따라서 무조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오시는 분 외에 한 5명한테 물어보세요. 담당자 말고 한 5명 정도한테 물어보시고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지금 세대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번에 2026년 트렌드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년이 말띠 해래요. 말띠? 마력이라고 하는
마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2026년도에 단어를 하나로 딱 압축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마력이 왜 마력이냐면, 마력의 뜻이 뭐죠? 마력. 한 마리가 끄는 말이야. 네네. 그 옛날에 이렇게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예전에는 마력. 일마력. 아, 그랬다가 그게 이제 기차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몇백 마리의 말이 자동 그 마차를 끄는 힘이라고 해서 그게 마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대요. 근데 내년의 트렌드의 그 마력은 우리가 AI가 지금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그런 AI가 사람들을 지배할 거고, 정말 AI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위대한 힘을 발휘를 해서 세상을 끌고 나갈 거다. 우리도 그런 세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이게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변화되는 이 상황에서 내 거를 잘 판단하고 지금 내가 잘 쓰일 수 있는 내용들로 인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력은 작지만, 그 마력에 대한 부분은 작지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그 단어 속에 그 힘이 있대요. 그래서 그 마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 세상을 끌고 나가야 되는, 아직 세상을 경험이 없으신 자녀들한테는 또 경험상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딱 저희가 낀 세대잖아요. 그래서 마력의 힘으로 2026년도 AI를 잘 다룰 수 있는 여러분도 되셔야 되고, 또 이런 보험들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으시면 저를 쓰셔도 됩니다. 저를 쓰셔도 되고, 저를 가입이 아닌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손해사정인의 일부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손해사정인들을 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보험사와 내 거에 대한 부분으로 절충이 안 됐을 땐 손해사정인을 쓰는데, 그건 약관안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굳이 손해사정인한테 자금을 안 줘, 10% 5%에 대한 퍼센티를 안 줘도 충분히 내 거에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보장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아마 제일 궁금한 것들은 실손이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실손,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거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실손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게 2003년도부터 나왔습니다. 일찍 나왔죠. 여러분들이 거의 아마 표준화 실손이나 2세대 실손 정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2003년도에 가입하신 실손 같은 경우에는 공단비까지 지원을 해줘요. 공단에서 주는 비용까지.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부분이고, 이게 기간이 2003년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판매를 했던 부분인데, 보험회사마다 그래서 한도도 다르고요, 내용도 좀 다릅니다. 이건 표준화되지 않았었던 실손이다 보니까, 그래서 손해율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에서 지원되는 비급여 항목도 내가 여기 실손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표준화되기 전 요때에 가장 놓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내 쓴 비용만 보장을 받는 게 실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편에서 보장을 해줬을 때 여기서 보장을 내 거에서는 찾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도 내가 입원을 해서 치료한 내용에 대해서는 50% 보험회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실손 보험회사에서 또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통장에 꽂아줘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5세대 실손이 나왔어요. 4세대 실손도 접어졌고, 2025년도 이제 5세대 실손이 나오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4세대 실손부터는 치매 보장이 돼요. 치매.
그 전 보험들은 치매 보장이 안 돼 있고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이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만큼 1세대, 2세대까지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서 제가 실손을 원래 저는 이때는 보험회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지만 1, 2세대 실손에 저는 끝에 제가 가입한 게 아니고 제가 제 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고 플래너한테 의뢰를 받아서 가입을 했는데 저한테 그때 갖고 오셨던 분이 기간이 되게 짧은 걸 갖고 오신 거예요. 실손을 그래서 나는 이 실손을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짧은 거 갖고 오셔서 제가 의뢰를 해서 제가 100세로 바꿔서 다시 플랜을 짜서 제가 FC가 아닌 그분한테 이런 거 있으면 혹시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갖고 왔었던 내용 안에 제가 이때 실손을 10,000원대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특약만 16만 원을 냅니다. 16만 원을 내요. 근데 실손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손해보험 살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기야 네. 선생님의 네. 그 나이에 지금 16만 원씩이나 낸다고? 네네. 엄청 높네. 1세대 실손이요. 1세대에서요? 네네. 그 나이에? 네네. 그러면 나는 2세대거든 지금. 나 지금 올라가 4만 얼마씩 내다가 지금 올라가지고 12만 원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그 전에 인생이 또 오르는데요. 그래서 어. 그건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낼 수